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형욱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이 그 시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집권 이후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저기 카르텔이라 낙인 찍고 칼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주변에 진정한 카르텔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습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충적 규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지대 추구를 한다고 비난합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주당 88시간 혹사 당하는 것을 지대 추구라 하는지요.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받으며 간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지대 추구라 하는지요.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은 이미 의료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생의 휴학 승인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는지요.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횡포에 항의조차 못하고 입을 다무는 현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습니다. 대학 총장들이 스스로의 권위와 존엄을 내버리는 모습은 슬프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묻는 외국인들의 의문을 들으며 참담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히 지내는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가 끝까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그분들에게 면죄부만 주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농단의 역사에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중재는 하기 싫고 중재자의 모습만 노리는 여당 국민의힘의 질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이에 2024년 11월 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맞서 싸워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의학교육과 수련 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둘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의대생은 물론 의과대학 교수, 개원의, 봉직이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셋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 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다. 2024년 11월 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최태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말씀하신 게 내년 의대 모집 전면 중지를 이제 촉구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뭐 향후 뭐 대정부 대화나 투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의대 모집 정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불행한 일인데요. 아마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화를 해서 뭔가 이제 바꿔봐라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요, 서로 간에 뭔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의대 교육 환경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돼 있는데 결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르고 이걸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것을 회의로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요, 지난 5월부터 이미 의대생들의 진급은 불가하다는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는데 이제 대학이 3월에 개강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서는 3, 4학년은 1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5월이 지나면 벌써 2월, 3월, 4월, 5월 한 학기가 다 지나간 셈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르기 전에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제대로 안 한 학생들이 진급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결국 나중에 의사 면허를 받고서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데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당장 5월이 되면서부터 4,500명이 아니라 7,500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려 10월, 11월까지 설득하겠다만 반복해온 겁니다. 결국 대책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여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겠다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저희도 뭔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대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직권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 사태까지 와서는 도저히 7,500명이 교육을 받을 환경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예. 저쪽 뒤. 예. 향후 투쟁 방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료계 이제 전직 따로따로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사실 대한의사협회와 거리를 두고 있다가 하나로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상호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문제, 전공의들이 주당 88시간 중노동을 하면서 혹사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결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함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아주대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이 연가 보상 소송이라는 걸 제기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휴가를 안 가면 보상을 하는데 대학 교수들은 휴가를 안 가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법원까지는 패소를 했는데요. 패소의 이유가 대학 교수는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조기용 장관께서는 응급실에 여러 가지 진료가 문제가 됐을 테니까 이제 임상 교수들이 더 많이 진료해 주시길 바라죠. 그래서 지쳐서 52시간 근무하겠다니까 그것도 비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서는 교수니까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없다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무한정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대 임상 교수들의 문제점들이 또 전공의들에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전공의들에게 주당 88시간 일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각각의 직역들은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근본적인 뿌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때로는 서로를 비난하고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감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서 여러 직역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또 이제 투쟁을 하고 또 비대위란 한 틀 안에서 같이 논의를 하기로 어저께 결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 각 직역들의 여러 가지 투쟁 방안에서는 또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비대위는 그것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아까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저 뒤에 분, 예, 맨 뒤에 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 조유라입니다. 질문 좀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3주 후면은 사실 대입 수시 합격자가 나옵니다, 교수님. 이제 25학년도 모집 정지를 하면은 이제 합격자를 취소하라는 거냐, 뭐 이런 수험생이나 학부모 반응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모집 정지를 할 경우에 좀 생각하시는 합격자 취소 외에 방법이 있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제 직역을 모아서 함께 투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추가로 집회 같은 거를 계획하시는 것도 있으실지 여쭤봅니다. 예.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수험생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당연히 어떤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많이 사직해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새로 입원하는 환자를 최소화하고 이미 입원해 있는 환자의 진료에 집중합니다. 당연히 새로 입원하려는 환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미 입원해 있는 환자 진료에 집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그런 사태가 있었죠. 일본 동경대에서는 육구학번이 없는데요. 1968년에 학내 소요로 전교생이 유급을 당하게 되자 총리자문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할 환경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입시를 실시해 신입생을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결국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지요.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서 입학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내보내지 못하면은 그분들이 결국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1년, 2년 진료하는 게 아니죠. 평생을 진료하는 겁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배출이 돼서 평생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예전에요. 1990년대에 세종대에서도 큰 사태가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교육부는 세종대에서 거의 모집을 못하게 이제 정지를 시킵니다. 교육부가 정지를 시킨 겁니다. 그때 관련된 문건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동경대 사태라든지 과거 1990년에 세종대 사태의 교육부를 입장을 보면 입학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입시만 중요하지 교육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투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위라든지 그런 것은 당장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직역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상황 변동에 따라서 대처할 예정입니다.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사신문 남궁예슬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진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내부 단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먼저 궁금하고요. 다음에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비대위가 준비하고 있는 소통 전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태의 가장 이렇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겠죠. 일단 그분들의 말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교수 직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수님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병원에서 이제 당직을 쓰느라 지치고 특히 필수 의료, 바이탈 의료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지쳐서 사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또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그 힘드니까 비난을 전공의에게 돌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채로 이게 뿌리가 하나인데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드리고 또 여러 직역들 간에 어, 결국 그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될수록 서로를 향한 비난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인데요. 이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자꾸 이제 저는 이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지만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럴 수는 없을 수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가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할지언정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들은 국민에게 알려질 때 국민들이 좀 더 이해를 하시고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 언론 기자분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면 뒤쪽에. 예.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문상혁 기자입니다. 다른 기자분들이 대정부 투쟁 방향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브리핑문에는 강력히 정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조금 강하게 써져 있는데 말씀하신 걸 보면 여러 직역을 통해서 여전히 논의하겠다는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의료계에서는 사실 내부에서는 조금 대화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제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또 이제 많은 기자분들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회의에서 사실은 이제 그 안건으로 상정이 되려면 이제 그 일정한 수의 어떤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한 분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마도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화라면 비상대책위원회나 의료계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대화의 껍질만 있고 외표만 있고 정부가 그동안 여태까지 저질러온 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하는 형태의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 그런 대화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쟁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이제 저희들이 이게 죄송합니다만 어저께 저희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도 저녁에 7시 반에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환자 진료하고 또 각자 일을 하다가 밤늦게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처럼 자기 일을 다 팽개치고 그냥 낮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럴 수 없는 또 의사로서의 숙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투쟁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거리로 시위로 나가는 것이 합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최서은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거 들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아직 들어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나 뭐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손을 내밀면 우리도 들어갈 용의가 있다. 뭐 대화의 논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요구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 지난번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많이 계속되는 질문인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신뢰 회복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뭔가 대화를 하기 어렵죠.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복지부와 의협사의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정부에는 그걸 논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가장하고 논의했다.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협의를 안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라는 위피만을 만들어내는 거는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농락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대화는 사실은 이제 알리바이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뢰 회복 조치하고 지금 당면한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황민지 기자입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에 정부의 어떤 변화가 없이는 비대위의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도 또 없다는 말씀이신 예, 건지? 그렇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예. 그러면은 지금 의료계 일각에서 그 수시 뭐 인원을 정시로 미위월하고 뭐 그런 방안들도 뭐 논의를 하고 계신데 그런 방안도 뭐 정부가 받아들인다면은 변화가 있으신지 아니면 아예 모집 중단을 요구하시는 건지. 기본적으로 모집 중단 요구 이전에 정부가 내놔야 되는 거는 사실 6,000명, 7,500명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환경, 이거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인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냥 막연하게 교육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의과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의과대학 교수님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장님들이라든지 보직 교수님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입장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교육이 가능한지 교육부가 그런 거를 제대로 물어봤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봤을 때 지금 뭐라 그럴까 정부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의료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정부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6,000명, 많게는 7,500명을 과연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내년뿐만 아니라 이게 의과대학이라는 게 보통 예과, 본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해부학 실습은 본과, 즉 2년 후에 본과 3학년 나이부터 하기도 하지만 지금 많은 의과대학은 그것이 예과 2학년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만 지나면 해부학 실습 같은 뭐 생리학 여러 가지 실습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넘어서 그걸 또 넘어가면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돌게 되죠. 그런데 임상실습을 돌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부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총장님이나 보직 교수들이 아니라 의대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 의료계에서 뭐 일부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시죠. 예.
예, 방금 말씀 주신 걸 들어보니까 일단 의대 모집 전면 중단을 요구를 하시는 게 이제 6천 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육이 안 되기 때문인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은 그간 의료계가 2천 명 증원 취소 요구에서 이제 오늘 전면 모집 중단으로 이제 입장이 좀 선회한 것도, 만약에 당초 제때 갈등이 봉합이 돼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그리고 2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면은 이제 3,058명의 신입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이미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3,058명만 받게 되더라도 내년에 이제 6,000명 이상의 의대생들을 한 번에 이제 6년, 그리고 길게는 10년까지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거란 주장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와서 도저히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라는 이제 이제 의문,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의대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쪽에 먼저.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신규입니다. 그 여의정 협의체에 지금 의료계 두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대한의학회하고 KAMC인데 거기서는 사실 의대 증원분을 조금만 줄여서라도 그런 이제 내용을 합의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그 여의정 협의체에서 그런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의협과 지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혹시 뭐 그 두 단체에 의협을 대표해서 좀 이런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거나 예. 아니면 뭐 그런 지금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비대위원회 이번에 두 단체가 빠져 있는데요. 의견이 달라서 일부러 넣지 않으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대한의학회하고 KMC에서 아마도 이제 특히 KMC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당면한 과제잖아요.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태가 온 거에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3개월 동안 이직도 못하게 만들고 월급도 주지 말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전공의들에게 한 여러 가지 정부의 가혹한 처사들이 있었습니다. 의료계 전체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신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단체들은 또 자기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있으니까 그걸 주로 보면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참여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료계 전체로 보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입장에서는 전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대위에 이제 왜 참여를 안 하시냐? 그거는 뭐 아마도 그런 부분과도 좀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비대위 입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거기 또 그쪽에서는 또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셨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아무래도 같이 이제 참여하시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최근에 이제 여의정 협의체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저희는 의미가 없을 거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고요. 실제로 회의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의료계 직역이 하나로 모인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일을 하니까 무거운 짐을 벗으시고 무서운 짐을 벗으시고 거기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또 그 두 단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여기 질문 괜찮으신가요? 예, 오랜 시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첫 번째 회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